그림칸은 반응 용기에 A몰의 기체 X2와 Wg의 기체 Y2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X2와 Y2를 반응시켜 기체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 X,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원래 그림은 요것만 그려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원래는 요것만 그려져 있었는데 나머지는 제가 그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그린 이유는요. 아무래도 여기 어때요? 부피가 같죠? 자, 부피가 같다는 얘기는 입자수, 즉 분자수가 같다는 얘기죠. 분자수가 같은데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반응을 안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 나머지 애들을 반응을 했는데 피스톤의 높이가 같다. 즉 부피가 같다는 건 입자수가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몇 개요? 입자수 5개죠. 분자수가 5개죠. 여기 몇 개요? 자, 여기도 5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쓰였네요. 그럼 나머지 4개 누구요? 그렇죠. 얘가 반응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4개가 꼭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개가 꼭 형성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바로 그렇죠. 파란 동그라미 하나당 흰색 동그라미 하나가 결합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4개의 원자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개수의 양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피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죠. 바로 부피가 같다는 건 입자수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화학 반응식이란 건 반응을 한 것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얘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Y, 흰색 동그라미는 X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2개의 X2 더하기 2개의 Y2가 뭐가 된다? 맞습니다. 4개의 X, Y가 되는 거죠. 자,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X2 플러스 Y2가 뭐가 된다? 그렇죠. 2X,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게 됩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2 분자량은 2A분의 3W이다. 맞나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A몰의 기체 X2와 Wg의 기체 Y2라고 그랬는데요. A몰의 기체 X2. 자, A몰의 기체 X2인데 그게 얘죠. 자, 얘가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게 3개 있을 때 Y2, 즉 파란 애는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면 개수비가 지금 3대 2네요. 그쵸? 3대 2인데 우리가 이 3을 A몰로 놨어요. 그럼 2는 몇 몰로 놔야 될까요? 그렇죠. 3분의 2몰이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 개수가 몇 개라고요? 지금 3이고 2잖아요. 지금 얘가 X2고 얘가 Y2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A몰로 놨다고 여기서. 그러면 이게 A랑 같으려면 얘는 몇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Y는. 그럼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그럼 2A를 3으로 나누면 네모가 나오죠. 3분의 2가 바로 3분의 2A가 바로 Y2의 몰수죠. 이해되시죠? 바로 얘가 Y2의 몰수인 거죠. 3분의 2A요. 근데 3분의 2A 몰에 해당하는 그람이 몇 그람이래요? Wg이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1몰일 때 그람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네, 하면 되죠. 다시요. 3분의 2A 몰에 Y2 몰수일 때 Wg이라면 이게 1몰일 때는 몇 g일까요? 비례 관계를 쓰면 되죠. 1일 때는 몇 g일까?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죠. W는 3분의 2 A 네모니까 이 네모는 아까 전에 네모랑 다르니까 이걸 세모로 할게요. 세모니까 세모는 얼마가 나온다? 맞죠? 2A분의 3W가 나오죠. 2A분의 몇 W?
3W. 그러면 니은도 맞네요. 2분의 3W가 맞잖아요. 하는 법 알겠나요? 네. 바로 결론은 뭐냐?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생성물의 양은 3분의 4 A몰이다. 이건 어떻게 구해요? 아무래도 자, 이건 반응 전이고 이건 반응 후죠. 반응 전과 후가 나왔다? 그럼 전중우를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떻게요? 지금 이게 뭘 나타내요? 그렇죠. x2가 3개일 때를 우리가 A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생성물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지금 생성물이 XY인데 얘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3이 A몰이 되려면 3분의 A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곱하기 3분의 A 하면 그렇죠. 3분의 4A가 되죠. 그래서 생성물이 3분의 4A 맞습니다. 맞네요.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 흰색 2개는 치지 않나요? 이건 생성물이 아니죠.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 빼고 하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합물 AB2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X와 B2의 반응 질량비는 7대 4이다. 표는 25도씨 일기압에서 X와 B2의 밀도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텐데요. 우선 여기서 천천히 가보면 화학 반응식이 나옵니다.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그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화학 반응식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화학 반응식은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개수도 안 나와있지만 앞에 분자식도 안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경우의 수를 몇 개를 나누고 각각 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 크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요. A2 플러스 2B2가 AB2가 되는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2A 플러스 2B2가 2AB2가 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요, 2AB 플러스 B2가 2AB2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해야 될까요? 케이스가 3가지 나오는 거 알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해야 될까요? 다행히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힌트 형광펜으로 칠했죠. 바로 이게 힌트입니다. 반응 질량비는 7대 4이다. 자, 이게 힌트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7대 4로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7대 4로 해가지고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A랑 B의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시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면 밀도 보여요? 밀도는 분자량 비입니다. 그래서 그 밀도 비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봐서 제하면 되죠. 다시요. 자, 케이스가 이렇게 3가지 나온 거 알았죠? 그러면요. 그래서 반응 질량비를 통해서 각각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고 이 원자량을 통해서 각각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분자량비가 여기서 나온 밀도비랑 맞아 떨어지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하고 마지막에 남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케이스가 3가지 있는 거 알았는데요. 반응 질량비가 7대 4예요. 즉 X와 B2가 7대 4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을 넣은 거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7대 4인데 첫 번째 7대 4 보여요? 네. A2가 7이 되려면 얘가 7대 4해야 되잖아요. 다 여기가 7대 4인데 아무래도 A2가 7이 되려면 A는 보라색 글씨로 3.5라고 그랬죠. 그렇죠. A 원자량이 3.5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뒤에 EB2가 4가 되려면 B의 원자량은 1이 돼야 되죠. 그렇게 정해도 돼요? 우리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3.5고요. B가 1에 해당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A가 7이 되려면 A가 3.5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뒤에 있는 EB2가 4가 되려면 B가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마지막 걸 볼게요. 마지막 거는 EAB인데요. EAB 자체가 7이 돼야겠죠? EAB가 7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렇죠? 이걸 2로 나눠가지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거 B2를 먼저 볼게요. 그럼 헷갈리니까 자 B2가 4가 돼야 되죠. B2가 4가 되려면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2가 돼야 된다. B가 2가 돼야 돼요. B가 2가 되면 A는 1.5가 돼야지 합쳐서 7이 나옵니다. 그쵸? 1.5 더하기 2 하면 3.5인데 거기에다가 2를 곱하니까 7이 나오죠. 이렇게 질량 B를 알면 반응 질량 B를 알면 우리가 원자량 B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원자량을 통해서 이제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중에서 누가 맞을까요? 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 보시나요? 자, 밀도비는 분자량 B랑 같죠? 근데 밀도가 지금 7대 8이래요. 그러면 얘네가 분자가 됐을 때 7대 8을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거 만족하나요? 첫 번째 거 만족하나요? 네. 그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얘가 3.5일 때 이게 분자잖아요. 지금 x가 지금 여기서 A2일 때 이게 7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자잖아요. B2가 지금 얼마가 나오는 얘기예요? 2가 나온다는 얘기죠. 7대 2네요, 얘는. 그런데 얘는 7대 8이네요. 안 맞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A가 3.5죠. A가 3.5네요. 즉 X가 A일 때 3.5고요. 그리고요. B가 1이니까 B2가 얼마예요? 2죠. 그럼 3.5 대 2. 3.5 대 2는 7대 8이 아니죠. 자, 마지막 분자 같이 볼게요. 분자. 자, 분자량 B니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A, B를 볼까요? 자, 1.5 더하기 2 하면 분자량이 3.5가 나오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거는요. 4가 나오죠. 그쵸? 2, 4. 그러면 3.5 대 4랑 7대 8이랑 맞나요? 그렇죠. 비율이 똑같죠. 3.5 대 4는 7대 8이 맞죠? 양변을 두 번 곱하면 7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살아남는다? 맞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맞는 거죠. 얘가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각 넣어서 전중 후 넣어서 뭐 구하고 이런 문제일 거예요. 같이 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구한 것은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가 살아남는다? 바로 얘가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바로 얘네 둘의 비교를 통해서요. 그러면 X 분자식은 A, B다. 맞고요. 원자량은 A가 B의 5분의 2다. 맞나요? 자, 우리가 원자량, 어차피 비율이니까 원자량 아까 전에 B가 2일 때 A는 1.5라 그랬죠. 그럼 A가 아까 전에 얼마요? 네, 1.5고 B가 네, 2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B의 얼마일까요? B가 얼마가 돼야지 그러니까 B 얼마를 곱해야지 A처럼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얼마요? 네, 그렇죠. 2분의 1.5죠. 이거는 4분의 3에 해당하고요. 즉 A는 B의 4분의 3입니다. 아무래도 A가 작죠.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량의 X와 B2를 완전히 반응시키면 15도씨 일기압에서 반응 후 기체의 부피는 반응 전의 15분의 11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이제 같은 질량의 이것을 완전히 반응시키면 이건 반응 전이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반응 전 중 후를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바로 몰수를 이용한 거죠. 몰수는 뭐예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우리가 각각 분자량을 구했어요. 여기서는 분자량이 3.5고요. 얘는 분자량이 4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제가 같은 질량이니까 M으로 놓고 질량 M으로 놓고 이걸 3.5하고 4로 나누는 거. 그게 몰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가 2대 1이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취해주고 3.5분의 M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의 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m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나올 때는 2대 1대이니까, 그렇죠? 플러스 3.5분의 m이 나오고요. 이래서 다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밑에 28분의 3m, 그리고 여기는 3.5분의 m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긴 0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아무래도 그렇죠. 부피니까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죠?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것을 더한 거랑 이것을 더한 거랑 비율이 15대 11배가 맞냐? 이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해보면 실제로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더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더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율이니까, 그쵸? 비율이니까 요거를 이제 나눠보면 요거 없어지고 해서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우선 5로 나누면 105분의 77이 되는데요. 이거를 또 뭘로 나누면 되죠? 네, 7로 나누면 15분의 11이 돼서 바로 15분의 11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답지를 보면 저처럼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워낙 이제 몰수를 이용한 거고요. 답지에서는 좀 약간 트릭을 썼어요. 트릭을 쓰면 물론 잘 풀리긴 하지만 그 트릭하는 과정에서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은 좀 복잡해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답지 내용도 잠깐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답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고정돼요? 그렇죠. 질량이 고정됩니다. 얘가 똑같은 질량이에요. 그러면 밀도비는 부피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부피의 역수비죠.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질량일 때 얘와 얘의 부피비는 밀도비가 7대 8이었으면 부피비는 8대 7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 전에 어차피 부피로 가는 거니까 반응 전에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부피비로 따지면 8대 7이라는 얘기가 같고요. 그리고 반응 중에는 아무래도 2대 1 반응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리고 얘는요. 그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요. 그렇죠. 플러스 8이 되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얘가 0, 3, 8 이렇게 해서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더하면 11 나오죠. 이거 더하면요. 15 나오죠. 그래서 15분의 11배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답지의 내용이죠. 둘 다 해도 되는데요. 답지대로 하려면 한 가지 트릭을 꼭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질량일 때, 무슨 질량일 때? 네, 같은 질량일 때 부피와 밀도는 서로 반대 관계이다. 한마디로 같은 질량일 때 밀도가 7대 8이면 그쵸. 얘 부피는 8대 7이랑 요것만 정확히 알면 이게 문제 풀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0.5 몰농도 탄산수소 칼륨 수용액 200ml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탄산수소 칼륨의 화학식량은 100이고 용액의 온도는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 0.5 몰농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요걸 이렇게 바꾸라고 했죠. 1리터에 0.5 몰의 KHCO3가 녹아 있다고요. 탄산수소 칼륨이요. 근데 여기서는 200ml네요. 그거는 그렇죠. 0.2리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비율적으로는 즉 농도는 같지만 우리가 밑에를 0.2로 하면 위에는 0.1몰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커 속에 녹아있는 KHCO3의 질량은 10g이다. 0.1몰이면 몇 g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몰수는 분의 뭐요? 화학식량분의 그렇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그런데 이 질량이 지금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데요. 몰수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0.1몰이라고 했죠. 화학식량은요 100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항을 하면 그렇죠. 10몰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0.5 몰농도 KHCO3 수용액 100ml에는 자 이게 20분의 1몰이 녹아있대요. 자 지금 이거는 또 계산을 해야 되죠. 한번 해보죠. 똑같이 0.5몰이에요. 이게 1리터일 때죠. 근데 지금 100ml에는
그렇죠. 100ml 하는 건 0.1몰, 1리터죠. 0.1리터. 그러면 0.05몰을 말하고요. 0.05몰은 20분의 1몰이랑 같은 말이죠. 그쵸? 여기 곱하기 5를 해봐요. 곱하기 5를 해봐요. 그러면 100분의 5에서 0.05몰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비커에 증류수를 더 부어 용액 전체 부피를 4리터로 하게 하면 몰농도는 40분의 1 몰농도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은 0. 그쵸? 0.2분의 0.1몰이잖아요. 그런데 0.1리터가 아니라 4리터로 바꾼대요. 증류수를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수는 변함이 없죠. 즉 탄산수소 칼륨의 몰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0.1몰이면 여기도 0.1몰이 똑같이 맞고요. 근데 대신 밑에가 4로 바뀌는 거죠. 그럼 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4분의 0.1이니까 40분의 1 몰농도가 되죠. 답은 5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표는 요소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농도가 나와 있네요. 하나는 퍼센트 농도고요. 그렇죠. 하나는 1몰 농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요소의 분자량은 60이고 가수용액의 밀도는 1g/ml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요? 자, 우선 잠시만 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좀 써놔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용액에 녹아있는 요소의 질량. 여러분 우선 요소가 우리 오줌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요소는 물에 잘 녹겠죠.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의 질량은 가하고 나 어떻게 될지 이걸 쓰는 건데요. 우선 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용액의 농도 10%죠.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용액 100g 속에 예를 들어 100g이 있다면 용질은 몇 g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소인 용질은 10g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하려나 하면요. 우리는 요소의 질량, 물론 질량으로 구해도 돼요. 질량으로 구해도 되지만 결국 질량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는 우리가 몰수로 비교해도 되죠. 어차피 요소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요소의 몰수도 크다는 얘기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소의 질량을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몰수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를 비교하는 것과 질량을 비교하는 건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g을 굳이 몰수로 바꾼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0%라고 그랬죠. 근데 10%가 몇 몰일지 몰농도로 바꾸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00ml가 되고요. 왜 100ml가 되죠? 밀도가 몇이라고 했죠? 1g/ml니까 이 말은 뭐야? 1ml당 1g이에요. 그럼 100g이면 100ml가 나오겠죠? 그리고 10g을 몰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62 화학식량이니까 60분의 10몰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죠. 몇 ml? 100ml요. 지금 여기에 용액의 양이 몇이래요? 그쵸? 300ml죠. 그러면 이 100ml를 300ml로 바꿔야 됩니다. 300ml로 바꾸면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요. 얘도 곱하기 그렇죠. 3을 하면 되겠죠. 60분의 10 곱하기 3 하면 60분의 30인데 그게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국 요걸 알았어요. 가해는 용액의 부피가 300ml고요. 용질이 2분의 1몰이란 거 알았죠. 이게 바로 10%라는 농도와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나도 몰농도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1리터당 1몰이죠. 근데 지금 실제 용액의 양이 500ml래요. 그러면 500ml로 맞추면 반으로 깎아야 되죠. 그래서 0.5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 뭐 요소의 질량 자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몰수를 비교해도 된다 그랬죠. 자, 이것과 이거 몰수가 같죠. 지금 요소의 몰수가 같다는 얘기는 요소의 질량도 같다는 얘기죠. 뭐 질량을 굳이 구하고 싶으면 이 몰수에다가 맞죠? 그렇죠. 화학식량을 곱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소의 질량은 얼마예요? 30입니다. 30g. 30g인데 이걸 몰수로 0.5몰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비교할 때 2분의 1이나 0.5나 같으니까 이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용액의 몰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농도 보니까 누가 더 커요? 자, 몰농도. 자, 가는 어떻게 돼요? 가는 그렇죠. 용액분의 용질 300ml 분의 2분의 1몰이죠. 그쵸? 가는 300ml. 다시 말하면 0.3L 분의 0.5몰이죠. 3분의 5몰입니다. 3분의 5 몰농도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3분의 5 몰농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0.3 10분의 3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3, 2, 6 맞죠? 2 맞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바로 3분의 5 몰농도가 됩니다. 3분의 5 몰농도는 1몰농도보다 크죠? 그래서 크다. 맞습니다. 가와 나의 용액을 혼합한 후 증류수를 넣어서 전체 부피를 2리터로 하면 몰농도는 0.5몰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문제. 자, 좋은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혼합한다. 이럴 때는 부피도 변하는데요. 그런데 안 변하는 게 있죠. 안 변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먼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용질의 몰수 각각 몇 몰이요? 0.5몰, 0.5몰 똑같죠.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1몰에 해당합니다. 몇 몰이요? 1몰에 해당하고요. 전체 부피 2리터라니까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니까 0.5 몰농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